네, 안녕하십니까. 원문으로 읽는 강수돌 교수의 자본론 강의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독일어 원문과 영어 원문 그리고 우리 한글 번역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잠시 이제 제가 설명을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이 왜 상품에서 시작해서 이게 자본론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그 의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상품에서 시작해서요. 이 상품 속에는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상품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랬죠. 이제 그렇게 상품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가치는 결국은 인간 노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추상노동과 구체노동, 구체노동과 추상노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과 맞물려 가면서 사용가치는 구체노동, 교환가치는 추상노동이 생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노동을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두 개의 렌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렌즈는 쓸모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통 그 의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나무를 자르고 깎아 가지고 붙이는 거죠. 못질을 해 가지고 의자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 가치는 이게 시장에 갔을 때 얼마짜리냐 하는 게 교환 가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상 노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노동했느냐 2시간 노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 측면을 말하는 게 교환 가치고, 이 의자의 사용 가치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편안하게 앉는 것, 오래 쉴 수 있는 것, 또는 다리 아픈 사람에게 다리 안 아프도록 도와주는 것, 뭐 등등 이런 게 사용 가치죠. 그래서 이런 가치, 두 가지 측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결국 시장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환을 통해서 화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상품 분석 다음에는 화폐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 분석 다음에는 이제 자본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화폐하고 자본은 둘 다 우리말로는 돈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폐는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소비함으로써 끝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그러면 뭐 2,000원 가까운 돈을 내고 오는 거죠. 그러나 그 돈은 그 쓰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자본은 쓰기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1억 5천이 되도록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 돈은 자본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그게 자본이고, 화폐는 내 사용을 내가 쓰기 위해서, 또는 뭐 누구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여튼 쓰고 끝나버리는 게 일반적인 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화폐 중에서 특별하게 쓰이는 용도가 특별한 관계 속의 돈이 자본이다. 이렇게 돼서 상품, 가치, 노동, 화폐, 자본. 그래서 굵직하게만 보면 상품, 화폐, 자본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상품의 가치 분석이 나오고, 그 가치는 누가 만들어내느냐? 노동이 만들어낸다. 이런 구조가 이제 지금 자본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오늘은 또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글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생산 과정에 주된 동기, 요게 중요한 개념이죠. 주된 동기와 1차적인 목적, 뭐 크게 보면 주된 동기나 1차적인 목적이나 비슷한 뜻이죠. 자본의 가능한 최대 증식. 자, 자본이 증식한다. 자본이 자기 몸집을 불리는 걸 증식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자기 스스로를 늘리는 거예요. 자본이 자기 증식을 하는 건데 가능하면 가장 최대로 늘리고 싶다. 흔히 우리는 이윤 극대화가 자본 내지는 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능한 최대의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자, 이제 잉여 가치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 일단 큰 차원에서는 이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윤. 우리가 흔히 이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윤은 우리가 표피적으로 현상적으로 느끼는 거라면 막스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게 잉여 가치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차츰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나올 것입니다. 달리 말해 자본가에 의한 가능한 한 최대의 노동력 착취다. 자, 이 개념이 어찌 보면 자본 1권의 가장 엑기스가 이 문장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여러가지 고생하면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남기려고 하는 거죠. 남기는데 어떻게 해서 남김이 나오느냐, 그 남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노동력의 착취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흔히 우리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주면 노동력 착취라 그러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10만 원을 줘야 정상인데 10만 원도 안 주고 5만 원밖에 안 줬어. 그러면 이건 노동력 착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만 원만 줬다. 이것도 노동력 착취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노동력 착취라는 개념의 진짜 제대로 된 정의는 10만 원을 주건 5만 원을 주건 1만 원을 주건 자본가에게 더 많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주는 한 노동력 착취가 존재한다고 보는 게 막스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차츰 이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보다 더 정확하게 되겠지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본가가 노동력을 고용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주시오라고 일을 한 전체 가치에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차익, 그 차익만큼이 잉여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가져가는 것을 착취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착취의 원천은 잉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독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zunächst는 우선, 가장 맨 먼저 이런 뜻이고 das treibende Motiv 이 추동력이죠. 추동되는 동기, 그러니까 1차적인 동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 이게 이제 das treibende Motiv고요. 또는 der bestimmende Zweck, 결정적인 목적 건 무엇의 카피탈리스티시의 프로덕션스프로체스 자본주의적인 생산 과정의 결정적인 목적, 그게 결국은 1차적인 동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것은 이제 이미 동사는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로세, 가능한 한 가장 큰 페어베르퉁이죠. 베르트가 이게 가치거든요. 이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페어베르퉁입니다. 가치 증식이라고 하죠. 가치 증식. 그래서 젤스트는 자기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 증식인데 줄여서 자기 증식이라고 아까 한글 보니 그렇게 나왔죠. 자본의 자기 증식이다. 어떤 증식? 가능한 한 최대한 증식이다. das heißt 이게 즉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해 가능한 한
그로세 프로덕지온 가장 큰 생산인데 무엇에 잉여가치에 이게 잉여가치입니다. 아까 베르트가 가치라 그랬죠. 메아 베르트인데 더 많은 가치인데 노동력 가치만큼 임금을 지불하고 나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잉여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을 고용했는데 이 노동자의 밥값만큼만 일하고 노동자를 집에 보내주면 그 밥값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한테 남는 게 없어. 내한테 남는 게 생기려면 더 많은 메아 베르트를 만들어내도록 만드는 게 자본가의 역사적인 사명이죠. 그게 없으면 자본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잉여가치 개념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알죠? 그 말은 달리 말해서 뮤클릭스트 가능한 한 그로세 아우스보이퉁 이게 착취라는 개념입니다. 아우스보이퉁 대야 아르바이츠크라프트 노동력이죠. 노동력의 최대한 착취이다. 뭐를 통해서? 자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본가가 노동력의 최대한 착취를 함으로써 잉여가치를 최대한 생산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 생산 과정의 1차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The directing motive, the end and aim of capitalist production. 그러니까 이 directing motive가 1차적인 동기하고 동일한 거죠. 그 다음 the end and aim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둘 다 같은 목적이죠. end도 목적이고 aim도 목적인데 합쳐서도 그냥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본주의 생산의 목적 또는 1차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extract는 추출하는 것, 뽑아내는 것. The greatest possible amount of surplus value. surplus value가 아까 잉여가치죠. 넘치는 가치, 잉여가치입니다. 그래서 surplus value라고 그래서 S로 표현하기도 하고 메아 베르트의 M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M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나중에 이제 나오면 CVM 이런 공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제 미리 알려드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추출하는데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1차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exploit 이게 착취하다 이런 뜻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착취입니다. 레이버 파워 노동력이죠. 어느 정도로 extent는 2에 걸리죠. 가능한 한 가장 큰 정도로 이번엔 가능한 한 가장 많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1차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출처가 나오는데요. 독일어 원문의 출처는 그 디츠 페얼락이라고 하는 독일 출판사에서 나온 에메베 막스 엥겔스 베르케,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 전집의 제23권이 다스 카피탈 1권입니다. 자본 1권. 그리고 참고로 에메베 24권은 다스 카피탈 츠바이 2권이 되고요. 에메베 25권은 다스 카피탈 3권이 됩니다. 이제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요 K1의 350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 카피탈 원전의 350페이지, 독일말로 자이테라고 하는데 페이지가 아니고, 영어는 페이지고 독일어가 자이테 350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이다. 이런 이제 표시고요. 요 CI 313은 영어 원전에 나오는 페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캐피탈 1이고, 이것은 프로그레스 출판사 모스크바에 있었던 프로그레스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원전의 313쪽에 나오는 것이다. 참고로 영어 원전은 좀 차후에 나왔죠. 1954년에 나왔고
이권은 56년에 나왔고 번역본이겠죠. 독일어가 원본이니까. 영어 3권은 59년에 나왔고요. 독일어 원전은 처음에 1867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독일어 원전 2 MF의 24권은 1885년에 앵겔스가 편집해서 출간했고요. 그리고 3권은 1894년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이 3권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앵겔스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참고로 칼막스는 67년에 1권을 펴내고 1883년인가? 예, 인생을 마감하죠. 그래서 사후에 2권과 3권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막스의 그 출생은 1818년이고 사망 연도는 8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19세기 사람이고 제 기억으로 독일에서 최초의 자동차가 나온 게 1886년인데 막스는 자동차도 구경 못하고 비행기는 더더욱 몰랐고 컴퓨터나 인터넷은 더 몰랐고 AI도 더 모르고 과거에 19세기 인물로 이제 살다가 죽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AI 시대조차도 자본주의의 근본 동력이나 그것이 인간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통찰력 있게 바라봤다는 차원에서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여전히 시성이 높은 그런 책을 저술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상품에서 출발해서 가치를 거쳐서 화폐에서 자본으로 가는 것인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자본가가 굳이 돈을 투자해서 힘들게 생산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근본 동기가 잉여 가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것이 자본 1권부터 3권까지를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이 독일 말로 로테 파덴이라고 하는데 붉은 실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차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실이거든요. 요 부분 자본의 근본 동기는 이윤 내지는 잉여 가치다 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이 잉여 가치의 토대는 그 노동자의 밥값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하는데 노동자의 밥값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노동자가 노동 수행하는 과정에서 잉여 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잉여 가치 부분은 자본가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노동 사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